앞에서 워낙 원장님들이 잘 얘기해 주셨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럼 조금 빠진 부분만 얘기해 드리면 체중이 조금 빠졌다고 하는데 이게 빠졌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나 이게 10kg 뭐 아니면 최소 5kg 이상의 너무 단기간에 빠졌다면 혹시나 암일 수 있으니까 한번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 보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뭐 다 비슷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양기가 떨어져 있다, 기운이 떨어져 있다, 그리고 소화기 위장이 차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약 치료나 침뜸 치료를 하면 꽤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당연히 제일 조심해야 될 음식들은 찬 음식이고, 그리고 이제 기름진 음식들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 말고도 꼭 이렇게 장 건강에 제일 해로운 걸 하나 꼽자면 저는 항상 이제 항생제 약을 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아이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이렇게 감기에 너무 항생제 오남용이 심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 부분들도 앞으로는 뭐 감기든 그 외 다른 부분에 있어서 아버님의 현재 장이 많이 약해진 상태니까 항생제 복용은 반드시 꼭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다수 이미 뭐 통계학적으로도 밝혀져 있는데요. 뭐 아이들 어른이든 이렇게 바이러스 아니면 세균성 이렇게 감염 질환으로 인한 확률은 거의 80, 90% 최소 80, 90%는 바이러스성이니까요. 항생제가 꼭 필요한 경우는 뭐 최대 5에서 10%를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반인들이 많이 아니면 간혹 의료인들 중에서도 뭐 염증이 있으면 항생제 먹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꽤 많이 잘못 알고 있는데 항생제는 염증에 먹는 약이 아니라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아버님도 그렇고 혹시나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도 항생제를 잘못 오남용하는 경우는 줄이시는 게 어쨌든 장 건강의 제 1순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조금 전에 이와 같은 증상이 생긴 지가 한 2년 정도 됐다고 했는데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좀 더 어렸을 때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사춘기 때도 꼭 손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말하는 체간부, 뭐 머리나 목 쪽으로 좀 더 땀을 많이 흘리거나 그런 건 없으셨나요? 목 쪽에가 조금 땀이 나긴 했었어요.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그 전에도 땀은 뭐 어느 특정 부위지만 좀 이제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2년 전에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한 3년이든 뭔가 어떤 사고라든지 뭐 어떤 몸에 큰 문제, 건강상 이상이 있었었나요? 특별히 그런 건 없었었고요. 그때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 다행히 그러니까 큰 문제가 있어서 갑자기 이렇게 생긴 건 아니란 얘기죠. 네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키하고 체중을 그러니까 이제 체형이라고 하죠. 약간 저처럼 살집 있는 통통한 체형인지 아니면 그냥 보통의 이제 정상적인 체형인지 아니면 반대로 좀 슬림한 체형인지 체형이 좀 어떤 편인가요? 통통해. 아, 통통한 편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이제 음식을 조금 이제 매운 거라든지 자극적인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좀 너무 기름진 음식 이렇게 조금 제가 좀 전에 얘기한 음식들을 좀 즐겨 먹지 않나요? 매운 거 좀 즐겨 먹어요. 아, 매운 것은 조금 이제 자주 좋아하신다는 얘기죠. 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즘에 원체 이제 광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제 홍삼을 조금 이제 건강상이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최근에 이제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여러 가지. 아니요, 홍삼 한 번도 안 먹어요. 아, 다행히 뭐 홍삼이나 아니면 그 외 다른 이제 뭐 한약재 이런 건강식품을 드신 적은 크게 없으시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시청자님한테 여러 가지 이제 문진들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의학에서 땀이 많은 거는 몸에 열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질적인 속열이라고 하죠. 그 속의 열들이 어느 쪽으로 많이 이제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뭐 손에 땀이 많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손발에 다 땀이 많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로 이제 목 이쪽, 머리 쪽으로 땀을 많이 흘리는데요. 특히나 이제 그 부분 중에서 손 쪽으로 많이 나는 거는 이제 한의학에서는 조금 더 이제 심장 그러니까 어떤 기질적인 부분하고 많이 연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시청자님께서 평소에도 조금 예민하다든지 그리고 이제 어떤 수면상의 문제 그러니까 뭐 불면증이 됐든 잠을 깊게 잠들지 못하고 이런 심리적인 성정상이 예민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 이제 제가 좀 전에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조금 더 매운 음식이든 이런 걸 즐겨 드시지 않냐고 물어본 게 뭐 홍삼이라는 약재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체질적으로 몸에 열이 많은 열 체질들은 이런 양기를 조금 조장할 수 있는 잘못된 식습관이나 한약재들을 오남용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불에다 기름을 붓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조금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서두에도 얘기 드렸듯이 어쨌든 이제 체중이 조금 이제 과체중
비만 쪽으로 가면 무조건 몸에 있는 열들은 많아지면서 당연히 이제 다한증은 악화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체중은 감량을 하시는 게 제일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원인이 이제 몸에 열들이 많으니까 그런 체질을 개선하면서, 그리고 혹시나 아까도 얘기했었던 최근 들어 계속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부분이나 심리적으로 예민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도 해소를 하시면 어쨌든 지금과 같은 이런 불편한 증상들은 많이 호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화와 대변 관련 증상으로 60세 남성분이 문의하셨는데요. 소화가 불편하면서 대변은 정량보다 초과 식사를 하셨을 경우 설사를 자주 하고, 그리고 대변에는 종종 소화 안 된 음식이 같이 보이면서 체중이 줄고 영양이 섭취가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으로 힘이 없다고 호소하셨는데요. 일단 먼저 식습관이 좋으신지, 식습관이 좋지 않아서 맵거나 짠 음식,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인지를 먼저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식습관이 좋으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호소하신 증상은 기능성 소화불량이나 과민 대장 증후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원인은 불명이라고 보고요. 스트레스라든지 체온, 그리고 면역력과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더더욱 식습관 개선,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컨디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식습관 개선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우선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가지고 있으신지, 그리고 식사 시간의 간격이 너무 길거나 너무 짧지는 않은지, 식사의 양이 적당한지, 그리고 식사의 속도, 식사의 시간, 그리고 식사를 하셨을 때 꼭꼭 잘 씹어 드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보다 소홀히 여기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되짚으시는 게 아무래도 컨디션 관리와 식습관 개선으로 인해서 소화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 입안에 음식물이 있을 땐 수저를 놓으시고 20번 정도는 씹으시고 난 뒤에 다시 식사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음식이 계속 드시고 싶으시면 중간에 한번 일어나셔서 화장실을 다녀오시는 것도 과식을 하거나 빨리 드시는 걸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는 식사 중에 밥과 국물, 찌개 같은 물기가 있는 음식들을 같이 섭취하시거나, 또는 물을 식전, 식중, 식직후에 같이 섭취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소화 증상이 좋지 않으신 경우는 물과 고용물의 식사를 따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최소한 30분 또는 1시간 간격으로 음식과 그리고 물을 나눠 드시고, 물을 드실 때 역시 찬물보다는 미온수나 따뜻한 물을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식사 내용으로는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시고자 하시면 익힌 생선살이라든지 두부 정도를 드시고, 양배추 익힌 것과 브로콜리 익힌 것들이 소화장애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무래도 몸이 허하고 섭취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고영양, 고칼로리, 고스테미너 음식들을 섭취하시려고 하시면 소화 기능이 좋지 않으실 때는 오히려 복통 또는 설사 유발되실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키와 체중은 사실 비만에 속하고 있습니다. 체중이 현재 줄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과거 체중은 지금보다 더 비만하실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BMI는 키와 체중으로 신체의 비만도를 평가하는 수치인데, 정상의 경우는 18.5에서 23, 과체중은 23에서 25, 그리고 25 이상의 경우는 비만에 속합니다. 비만과 과체중의 경계에 있으시고요. 그래서 체중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고, 건강한 식사 습관으로 개선을 하시면 아무래도 비만으로 인한 질병 예방과 그리고 소화 장애를 개선하시는 데 적극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궤양 진단 받으시고 3개월 전부터 마음이 좀 심란하실 것 같으신데요. 네. 네, 혹시 어떤 불편한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신 건가요? 그 위가 좀 너무 아파가지고 갔었는데 네, 통증이 심했었고요. 그냥 저는 뭐 위염이 좀 자주 있어가지고 위염인 줄 알고 갔는데 위궤양이라 하더라고요. 아, 네, 위염인 줄 알고 복부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위궤양 진단을 받아서 많이 놀라셨겠어요.
네. 네, 처방약은 규칙적이게 잘 복용하시는 것이 사실 필요하고요. 양방, 처방도 치료에 도움이 적극 될 수는 있고요. 만약에 병행해서 한의학적인 치료를 원하시면 한약과 침치료 같이 받으시면 개선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위험이 있었고 이제 배가 아픈 경우가 좀 자주 있으셨던 것 같긴 해요. 네. 네, 맞나요? 네. 네, 혹시 식사 습관이라든지 좋아하는 음식이 어떻게 되는지 좀 물어볼게요. 식사는 좀 불규칙한데. 네, 불규칙하게 밥을 먹고 그리고 혹시 자극적인 거나 인스턴트 식품 좋아하는 편이셨어요? 네. 네. 그런 음식들을 이제 자주 섭취를 하면 아무래도 위장이 자극을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식사가 들어올 거라고 위장이 기대하고 소화액을 분비했다가 음식이 없으니까 위장 역시도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소화액에 의해서 손상이 좀 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치료약 복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한의학적인 치료, 한약, 침치료도 많이 도움이 되고 보다 집에서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거는 조금이라도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가지고 식사를 하루 3번 하시는 것. 그리고 너무 자극적인 뭐 라면이나 또는 패스트푸드, 햄버거 이런 종류 식사를 가급적 피하고 집에서 한식, 부모님이 해준 밥 위주로 식사를 조금 바꿔보시는 것을 먼저 추천드릴게요. 소화불량에 좀 더 초점을 맞춰봤을 때 이분 같은 경우에 아버님 같은 경우에 기능성 소화장애 내지는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물론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뭐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검사들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능성 소화장애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내시경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3달 이상 이러한 소화가 잘 안 되고 복부가 아프거나 더부룩한 느낌들 내지는 이외 설사라든지 이런 불편한 증상들이 유지되는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기능성 소화장애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리고 이 소화장애가 발생하는 원인들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것이 원인이다라고 밝혀지진 않았지만서도 이제 몇 가지 좀 지목되는 원인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불규칙한 식사 습관이 있겠죠. 예를 들면은 뭐 밤늦게 음식을 드신다든지 아침, 점심, 저녁 끼니가 굉장히 불규칙하다든지 혹은 양이 언제는 많으시고 언제는 적으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고요. 또 이제 카페인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뭐 흡연이라든지 이런 기호식품들을 과다 섭취하는 경우에도 발생하실 수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소화기관 같은 경우에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누구나 속이 쓰리시거나 아프시거나 내지는 소화가 잘 안 되시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능성 소화장애에는 특히 한약 치료가 유효한데요. 사실상 뭐 다른 치료법들이 그렇게까지 이제 뛰어난 효율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한약 치료 내지는 침구 치료들이 많은 효능을 나타내고 있고요. 실제로 뭐 일본이나 중국 같은 세계적으로도 이제 처방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시면서 검사상 큰 문제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약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면은 소화 기능 자체도 굉장히 좋아지시고 또 동시에 기운이 많이 떨어지시는 부분들도 수월해 하십니다. 지금 특히 증상상으로는 설사를 많이 하시고 동시에 이제 소화 안 된 음식이 이렇게 나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의학적으로 좀 양기가 부족하고 소화 기능 자체가 많이 차가워진 경우 발생하시니까 특히 찬 음식들은 가급적 피하시고 물 같은 경우에도 따뜻하게 드시면 증상 조금이라도 도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척추측만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척추가 휘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갑작스럽게 뭐 치료를 받으신다고 해서 확 펴지시거나 내지는 뭐 통증 자체가 확 없어지시거나 이런 질환들은 아니고 조금 오랜 기간을 두시고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아버님께서는 뭐 수영도 하시면서 또 동시에 체중 감소 감량을 위해서 운동도 하시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요. 대신에 이런 운동도 중요하지만서도 특히 척추가 이렇게 휘어져 있으시면은 근육이 한쪽으로는 계속 수축이 해 있고 또 반대쪽으로는 좀 늘어나 있는 힘이 불균형적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근육을 조금 강화시키는 운동들을 해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특히 이제 척추가 이렇게 내려오는 양옆으로 이 척추를 지지해주는 척추 기립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이쪽 근육들을 조금 더 이제 근력 운동 내지
내지는 뭐 다른 운동들을 병행하시면서 수영과 같이 좀 강화를 해주시면은 통증들이 많이 좋아지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통증들은 특히 이제 저희 한의원에서도 그렇고 많은 이제 한의원에서 이런 치료를 하시고 있으신데요. 이제 침 치료라든지 혹은 통증이 많이 심하신 경우에는 봉독약침 같은 경우에 이제 염증을 빠르게 잡아주고 또 줄여주기 때문에 또 이제 침 치료 같은 경우에 염증이 있으신 부분들은 염증을 제거해주고 긴장이 심한 부분들은 긴장을 풀어주고 또 동시에 이제 손상된 조직들은 빠르게 치유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제 주신 그 사연을 주신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의원에 다니시면서 이제 침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고 통증이 좀 심하신 경우에는 한의원에 조금 자주 가시면서 침 치료 내지는 봉침 치료를 같이 받으시고 조금 뜸하신 경우에는 운동을 조금 하시고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치료를 받으시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좀 많이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소화가 잘 안 되시고요. 그다음에 설사를 하시는데 특이한 것은 대변에 소화가 안 된 음식물들이 섞여서 나오는 설사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대변에 소화가 안 된 음식물이 섞여서 나오는 증상을 한방에서는 손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손설이라는 것은 소화되지 않은 것을 설사하는 것으로 저녁밥을 손이라고 하고요. 설사할 때 설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소화되지 않은 것을 설사하는 것은 꼭 저녁이나 아침에 심하기 때문에 저녁 손자를 써서 손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손설은 주로 위장의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특히 위장이 차가우신 분들이 손설 증세를 잘 보이세요. 그래서 찬 음식이나 소화되기 어려운 음식을 자주 먹으시는 사람의 위장의 기능이 약하면 이제 음식이 위장에서 부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음식이 소화되는 과정을 한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부숙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그 설사에 그 음식이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위장이 약하고 위장이 좀 차가우신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몸이 원래 또 체질적으로 차거나 그다음에 양기가 부족한 증상을 겸하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비위장의 그 양기를 좀 강화시켜서요. 소화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자리 같은 곳은 많이 알고 계시는 합곡이나 택충, 사관 혈자리라고 하는데요. 이런 곳을 좀 마사지를 해주신다던가 또는 이제 여기 외관이라고 해서 손목의 바깥쪽 부분 가운데 그다음에 발 쪽에 있는 내정이나 태백 같은 혈자리를 자극을 하시면 좋습니다. 또 처방으로 따지자면 보중익기탕이나 삼령백출상 같은 처방으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기가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이런 증상이 아까 그 신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소화가 좀 안 되고 손설이 있는 증상도 있지만 그 외에 이제 하복부가 많이 차다는 느낌이 드시거나 또는 설사나 복통이 한 번이 아니고 자주 반복되시거나 몸이 춥고 손발이 차고 한 수족냉 증상이 있으시거나 또는 이제 가스도 차고 뭐 트름도 나는 이런 소화불량 증세도 같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몸이 무겁게 느껴지고 부종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심장박동도 조금 느리거나 그다음에 불규칙해지는 경우도 있고 얼굴이 창백하고 어지러운 현운증이 있으신 경우도 있고요. 여자분들의 경우는 생리가 늦게 나오거나 냉대화가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잠이 많이 오고 머리가 무겁고 하는 몸이 깔아지는 증상들을 같이 나타나는 게 바로 양기가 부족한 그런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증상들이 있을 때에는요, 근처에 한의원에 가셔서 좀 진맥을 한번 짚어보시고 내가 정말 양기가 부족한지 한번 판단해 보신 다음에 이제 침구 치료로 뜸이나 침이나 그다음에 약침 치료 같은 것들을 좀 받아보시고요. 그다음에 한약으로 아주 치료가 잘 되시니까 위장과 신장의 양기를 보호해주는 한약으로 처방을 받으셔서 복용을 하신다면 치료를 아주 잘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가슴 두근거리는 게 오래전부터 예. 계셨다고 하셨는데요. 예. 네, 대충 몇 살 때쯤부터 계셨나요? 예전에 한 20년 전에요. 네, 공황장애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약을 한 6개월 정도 먹었어요. 네, 가슴 두근거려가지고
네. 6개월 정도 먹고 나서 완치돼가지고 네. 괜찮다가 조금 공황장애하고 그 다른 느낌으로 뭐 불안감 없고 그냥 그 가슴만 뛰는 증상이 있어가지고 내과 병원을 그 갔더니 그냥 그 약을 처방해줘가지고 그 약을 한 10년 정도 먹었거든요. 네. 10년 요걸 정도 내가- 그러면 약을 그냥 아무런 심리적인 압박감 없이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심장이 뛰는 느낌이 있으신 거죠? 두근두근 하는 거를 본인이 느끼시는 거죠?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그 네. 움직일 때는 괜찮은데 네. 그 이제 밥 먹고 쉴 때, 네. 잘 때, 네. 그때 그런 이제 뭐 운동해서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기분이 좀 나쁘게 막 두근거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막 네. 숨이 차게끔. 그걸 느끼시면서 불안하게. 그렇게 느낄 때 혹시 네. 맥이 같이 빨라지는 증상이 같이 나타나시나요? 맥을 짚어보면요. 네. 평상시에는 맥이 한 75회 정도, 네. 뭐 아니면 70회 정도 뛰는데 이제 맥은 수시로 짚어보거든요. 근데 네. 막 심할 때는 뭐 90회가 넘을 때도 있어요. 네. 그때 90회가 넘는데 넘으면서 같이 두근거리는 걸 본인이 느끼시는 거죠. 예, 그게 네. 조금 안 좋은 거죠. 막. 지금 몸무게랑 키는 어떻게 되시나요? 키는 한 66 되고요. 네. 몸무게는 한 75kg 정도. 네. 166에 75kg 정도시고요. 그다음에 네. 혹시 가족분들 중에서 예. 그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그런 건 없어요. 심혈관은 없고요. 네. 그러면 없어요. 지금 검사상으로도 심장 자체에 문제는 없으신데 자꾸 가슴이 뛰는 거를 느끼시고 그것 때문에 지금 거진 한 20년간 이 증상이 있으셨고 10년간 약을 드셨어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부정맥이 있다거나 심장에 무슨 문제가 있으셨다면 아마 내과나 이런 곳에서 검사상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심장이 두근거리시는 건 한방에서는 보통 심계 정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 아무런 그 자극이 없이도 혼자서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면서 그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를 본인이 느끼는 거를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심계나 정충이 언제 생기느냐고 하면 한방에서는 심장의 기운, 심장의 기운이 다른 사람보다 좀 약할 때, 그럴 때 이제 그 심계 정충이 생기고요. 또 신장하고 또 콩팥, 신장은 쌍둥이에요. 그래서 신장의 기운이 같이 떨어지고 심장은 막 뛰려고 하고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콩팥은 또 너무 기운이 떨어져서 그 뛰는 거를 잡아주지 못해서 서로 이런 그 부조화가 생기면서 심장이 막 뛰게 되거든요. 양방적으로는 신경계의 문제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큰 두 가지의 신경계가 있어요. 이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은 심장이 빨리 뛰면서 막 두근거리게 되고 그걸 느끼고요. 부교감신경이 이제 항진이 되면은 교감신경과 반대의 작용, 그러니까 맥이 떨어지고 사람이 좀 깔아지면서 편안한 그런 그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환자분의 경우에는 예전에 공황장애나 불안장애가 있었던 경력으로 보았을 때 조금 교감신경 항진이 좀 잘 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교감신경 항진이 되시는 때에는 좀 이렇게 가슴도 두근거리고 불안하실 수도 있고 손발끝도 좀 차가워진다던가 말초혈관이 줄어들기 때문에 손발끝도 좀 차가워지고 밤에 잘 때 잠도 좀 잘 안 오실 수 있고요. 얼굴에 상기가 잘 된다던가 주로 이제 열이 위쪽으로 또 흥분되고 저 열이 위쪽으로 올라와. 얼굴이 항상 빨개요. 네, 그래. 각성이 되고 상열, 하한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위에는 뜨겁고 다리 쪽은 차가운 이런 증상이 나타나세요. 네, 그래서 딱 지금 전형적인 그런 교감신경 항진증 한방으로 말하는 상열, 하한 증상이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치료하면 좋은가?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그 진행이 되어 오셨고 오랫동안 약을 드셨기 때문에 이런 상열하한 증상이 그러니까 위랑 아래에 뜨겁고 찬 게 서로 섞이지 못하고 분리가 된 게 굉장히 오래되셨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거를 위에는 오히려 선선하게 해주고 아래는 따뜻하게 해주는 요런 처방을 좀 받으셔서 좀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시면서요.
하복부는 따뜻하게 해주고 상복 머리 쪽은 좀 선선하게 해주시는 그런 뭐 뜸 치료, 아래쪽에 뜸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그 혈액 순환이랑 경혈 순환을 도와주는 침 치료를 받으시면 좋고요. 네, 마지막으로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자면 우선은 주무시기 전에 반신욕을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아래쪽을 따뜻하게 해주고 네,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주기 때문에 흥분된 교감신경을 이제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집에 욕조가 없으시다면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고 족욕 같은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집에서 그럼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건 없느냐? 그런 거는 이제 계피라는 게 있어요. 우리 수정과 계피 알고 있어요. 네, 수정과 할 때 먹는 그런 그 약재를 수정과 같은 거를 조금 드시면 그게 이제 계피가 약간 교감신경 흥분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